자, 오늘 새벽 장이 다우가 1.8%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시스 보도를 보면, 뉴즈원 보도를 보면 여기 다우가 3% 반등면서 마감했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코로나 백신하고 5분 진단 키트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속으로 이상하게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백신과 진단키트 기대감이 높아져가지고 증시를 부양했는데 존슨앤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련해서 이제 10억 달러 계약을 체결해서 8% 급등했는데 문제는 요 뒤에 내용이 코로나 백신인 후보를 최종 결정해서 오는 9월에 임상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9월에 임상 실험에서 뭐 두세 달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존슨앤존스가 내년이 돼서야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내년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빨라야. 그러면 사실 경제 상황이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 내년까지는 이게 과연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일단 이런 반등세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그러졌는데 다시 내려갈지 이제 추가적으로 뜀뛰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려가는 것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뜀뛰기를 일정 수준은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스운 거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조업하고 비제업이 폭락했었어요. 그 PMI 지수가 이거 그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서베이인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게 다시 50으로 올라간 거예요. 50 이상으로. 50 이상은 경기가 확정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를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 아무리 회복됐지만 저희 상황이 지금 계속 암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얘네들 또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럴 만한 생각이 이제 드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사례로 보면 여기 그 한 여성이 해고돼 가지고 채무불이익이 나온 것을 보여주는 기사, 이제 이투데이 기사인데 문제는 여기 뭐 신호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임원이 지난달 중국에서 연체된 신용카드 부채가 전년도 대비 50% 급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중은행 하나인 초상은행이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이 지금 그 가계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패턴인데 과연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 기사인데 전 세계 실업 공포 중국 900만, 미국 740만 해고될 것 같다고 보이고 있고 이미 중국 467만 해고됐고 여기 보시면 뭐 보잉, GM 미국이죠. 그다음에 아이얼로 같은 경우는 세계가 최대 2,470만 명의 실업이 늘어나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넘을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그 진단 키트 발견했다, 뭐 백신 뭐 테스트할 거다 이걸로 사실 주식시장을 밀어 올려야 될지는 개인적으로 추세를 만들지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건 헤럴드 기사인데요. 코로나로 이제 성인 3명 중 1명이 이미 해고됐다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아닐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실업률이 더 폭증할 건데 지금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 그래도 일단 서베이에서 보면 해고 실직이 33%가 나왔다는 얘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임금 사건과 근로시간 단축자가 반이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은 잘렸고, 그 다음에 그 반수는 5명은 임금도 줄었고 근로시간도 줄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줄면서 임금도 줄겠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하고 그런 어떤 원동력은 가게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의 70%에 육박하는 걸 담당하는 가계 소비가 이렇게 임금 삭감과 해고가 지속된 상황 하에서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미 뭐 백신이 내년이나 돼서 나오는데 이걸 단번에 뒤집는다?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방향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글로벌 기업 구조 조정은 이미 됐고 이거 하나 그 매경에서 나온 거 그냥 뽑아낸 건데 메리어트에서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한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공실률이 80%에 달하니까 17,400명 중에서 3분의 1을 일단 해고, 임시지만 완전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에서 그 외국인 조종사들 전부 다 3개월 무직 휴가를 강제로 집행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글로벌이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용 측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점을 찍은 상태도 아니고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저희 중국, 일본, 유럽, 미국 각국 다 국가 그 국경을 다 봉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봉쇄가 완전히 풀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지역 전체가 일정 수준의 안정화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는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의 이제 실업 관련된 건데요. 일단 직전이 3.5%인데 지금 3.8%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3.8 하나 올라가서 끝나겠느냐? 아니죠. 단계별로 퉁퉁퉁 수개월간 지속되게 될 거고 이렇게 수개월간 실업이 발생한 것이 단기간에 다시 고용으로 전환되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옛날처럼 완전히 돌아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실업이나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기존에 실업이 안 된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소비 지출을 과거처럼 완전히 확 늘릴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기업에 대한 그 생산이나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패턴을 할 수밖에 없고 비상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완전히 선순환으로 간다는 게 과연 연준이 단순히 그냥 기업의 채권들을 매집해 준다고 해서 경제 시스템 사이클이 다시 완전히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위험한 건 여기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회사채 신용등급만 강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들도 좀 뭐 영국도 거론됐고 남아공화국도 거론됐고 멕시코도 이제 한 단계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보다 사실 또 민감한 게 지방채입니다. 미국 지방채인데 여기 보시면 텍사스주 쪽에 학생 기숙사 수입을 담보로 한 지방채 신용등급이 6계단 강등해가지고 투기등급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기등급이 맨 하단으로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거 이외에 이제 뉴욕시 교외 서포 카운티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수익 급강으로 해서 투자금을 맨 아래로 강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도 부실화된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막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투기 등록 채권으로 강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셰일 산업이 터지기 전에 셰일 산업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다른 회사하고 지방채들에서 현재 이미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자에 대한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시장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제 셰일 오일에 대한 문제인데 유가가 일정 수준 올라가서 뭐 최소한 $30 후반대는 가져야 되는데 여기 사우디가 뭐라 그러냐면 미국 압력에도 5월부터 사상 최대 원유를 수출한다 그랬거든요. 유가가 폭락했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장중 $20를 깨고 막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20 초반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우디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하고 사우디는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좋은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설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러시아가 희망하는데 사우디를 능가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사우디를 능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원래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국가가 사우디였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더 낮은 단가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우디가 그 달러하고 페그제로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 변해요.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은 러시아의 루블화는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락했는데 옛날에는 러시아가 사우디 통화로 0.62 정도, 0.61 정도 되는 생산 단가를 가졌다면 이건 예입니다. 가졌었는데 그 정도에 뽑아냈었는데 석유를 지금은 0.048 정도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단가가 싸진 거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해외에 더 낮은 단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겠죠. 더 싸게 뽑았으니까. 그렇게 수출해버리면 사우디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그 파이를 갉아먹으면서 러시아가 가장 최대 파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러시아는 손해볼 게 없죠. 시장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면 불안정일수록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사우디의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루블화보다 높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는 점유율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트럼프가 사우디만 설득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설득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설득하려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거나 현재 베네수엘라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이것을 결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셰일 산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산과 실업을 양산하는 아예 주요 공급처가 되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그 급등한 그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 쭉 급등했었는데 이 급등세가 일단 일정 수준 낮아졌습니다. 최근 이제 추세를 보면 여기 보시면 급등이 다 떨어졌죠. 이 차트는 이제 검은색
회색하고 그레이는 이제 투기등록성 채권이고요. 검은색은 CCC 이하입니다. 이제 이 회색은 투기등록성 채권 전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분홍색은 트리플 B 이하, 트리플 B 채권.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10년 국채인데, 일단 급등세. 신용등급이 낮은 것은 급등세가 멈추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안정화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은 단기적 급등에 대해서 그 연준이 개입한 채권 매입에 이제 개입하면서 단기적 급등을 막아주는 패턴이지만, 이게 추가적인 상승자를 이제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한 이 단맛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게 단맛이 곧 쓴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에 이게 어디까지 갈까, 추세를 탈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이제 포지션을 줄일까, 바닥에서 받으신 게 있다면 이 바닥에서 받으신 걸 어느 시점에 내가 그걸 청산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떨어질 때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고 대규모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내가 그 포지션을 줄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미 실업률이 나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해서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 사태가 4월 중에 진전이 되는 걸 계속 보면 5월달 경제 지표가 4월보다 더 나빠질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그 일정 수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월 중순께 정도 되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일 거기 때문에, 4월 중순께 정도 되면 또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늦으면 4월 말께쯤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상황 추이를 잘 보고 내가 어느 시점에 바닥에서 샀으면 이제 이익을 내고 빠질까, 위에서 털지 못했으면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포지션을 줄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얘가 더 밀고 올라가서 1900선에 근접하면 저는 그때는 정말 좋은 그 포지션 정리 타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900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